전체적으로 요즘 교과서도 그렇고 다른 연산책을 봐도 확실한 경향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2단하고 5단을 먼저 외우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는. 2단하고 5단은 우리가 곱셈구구를 할 때 묶어세기라고 그래가지고 이 묶어세기 2씩 더해주고 5씩 더해주다 보면은 1의 자리에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이 돼요. 예를 들면 2의 단은 짝수가 나오죠. 2, 4, 6, 8, 0, 2, 4, 6, 8 이렇게 나오고 5의 단은 5, 0, 5, 0, 5, 0 이렇게 더 간단한 규칙이 나오니까 굉장히 암기하기 편한 거예요. 그래서 2단하고 5단을 이제 먼저 외우긴 하고 그 다음에 2단을 외웠으니까 2단에 전체적으로 다 두 배수가 되는 4단으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3단 같은 경우에도 묶어세기로 외워요. 묶어세기란 말은 그러니까 3에서 3을 더하면 6, 6에서 3을 더하면 9, 9에서 3을 더하면 12 이렇게 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러면 그걸 묶어세기로 고단도 다 외울 수 있지 않냐? 6, 7, 8, 9도 다 외울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외울 수는 있죠. 근데 고단은 뭐가 문제죠? 왜 아이들이 고단을 저단보다 어려워하냐면은 고단은 묶어세기를 할 때 받아올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8의 단 같은 경우에는 8에서 8 다음에 또 16, 16에서 또 더하면 또 받아올림 있고 또 받아올림 있고 받아올림이 훨씬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2, 3단을 외울 때처럼 더 간단하게 그렇게 묶어세기, 즉 묶어세기 개념으로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단을 나중에 외우는 경우가 많고 이 고단을 외울 때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구구단을 외울 때 바꾸어 곱하기를 같이 해주는 게 대세예요. 뭐 대세라는 말은 그냥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신빙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높은 단의 수를 아이들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2, 3은 이런 건 금방 나오는데 뭐 6, 9, 3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똑같이 물어봐도 3, 9, 27은 금방 나오는데 9, 3, 27은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처음에 이 단의 앞에 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곱셈 구구표를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제가 추천 비디오를 봐볼게요. 자, 이게 이제 곱셈 구구표입니다. 제가 어제 좀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쁘죠? 아, 네. 요즘에 제가 아무튼 근데 이제 곱셈 구구표를 딱 보시면은 느낌은 이게 이제 표니까 이렇게 외우진 않아요.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공통적인 곱셈표라고 보시면 돼요. 곱셈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너무 쉬우니까 일단은 그냥 쭉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야. 일단 너무 쉽다. 그다음에 2단 외웠고 그다음에 아까 5단은 쉽다 그랬죠. 그럼 3단도 띄어세기를 외우자. 3단도 했고 그다음에 4단도 2의 단을 2배이면서 띄어세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있죠.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은 즉 6, 3, 18은 사실 3, 6, 18이 안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대칭인 자리에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6, 3, 18, 아니, 이제 6, 2, 12, 그 다음에 2, 6, 12. 이 선을 통해서 이게 다 대칭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바꾸어 곱하기로 외울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바꾸어 곱하기로 외운다고 하는 건 조금 약간 말이 안 되긴 해요. 언제 이렇게 바꾸어 곱하기 생각했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단이 생각이 안 날 때 그 저단을 활용해서 곱을 또 찾을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바꿔 곱하기를 이해하면 됩니다. 즉 8, 4, 32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4단을 잘 외우고 있는 친구라면은 4단에 있는 4, 8, 32랑 8, 4, 32는 같잖아 라고 그런 경험들을 주지를 시켜주면은 아이들이 9단을 외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금 수가 이렇게 약간 잘 안 외워질 때는 바꾸어서 이렇게 답을 찾아봐도 되겠구나. 그리고 또 곱셈은 역시 마찬가지로 곱을 이 두 수를 바꾸어도 곱이 같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만 이제 남죠.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외우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또 띄어세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다른 책에서 소개하는 주먹구구법이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먹구구법은 외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러는 그것도 그냥 하나의 특이한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냥 곱셈에 대한 그 어떤 그 이해도나 흥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2의 단부터 5의 단을 먼저 하자. 그 다음에 6, 7, 8, 9단 들어가기 전에 바꾸어 곱하기를 해가지고 고단에서 좀 어려운 것들은 바꾸어 곱하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적응시키자. 그 다음 나머지를 외우자. 이런 순서로 이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제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있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미 있게 배우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곱셈구구는 1의 자리에 어떤 규칙성이 있죠. 제가 이제 예전 교과서에는 있는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빠졌어요.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교구로도 만들었던 아름다운 구구단이라는 걸 들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카페에 있는 아름다운 구구단 활동지예요.
이게 이렇게 교구로도 예전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걸 판매하고 있지 않죠? 하고 있지 않죠. 이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실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펜으로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의단이다. 이의단은 이거 제가 이의단은 0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1은 2, 1의 자리면 되는 거예요. 4, 6, 8, 0, 2, 4, 6, 8 이렇게 되고요. 3의 단은 0에서부터 출발해서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7, 21, 3, 8, 24, 3, 9, 27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사무이단을 보면 알겠지만 사무이단은 1의 자리 숫자가 다 한 번씩 나오죠. 그러면서 되게 이제 오묘한 이렇게 별 모양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1의 자리의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이단만 하면 되볼까요?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4, 6, 24 여기는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사이단은 여기 0, 2, 4, 6, 8 다섯 개가 별 모양이 만들어져요. 2의단은 오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사이단은 별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차이점이죠. 자 그래도 다섯 개가 사용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1의 자리의 규칙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활동으로서 또 아이들이 구구단의 1의 자리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모양이 생기는구나. 이 모양들을 좀 기억하고 요걸 이제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더 재밌게 외울 수 있고요. 이런 교구를 활용하면 이제 얘는 시를 감으면서 하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사고 공부 예전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 아름다운 구구단 종이를 여러 장 뽑아가지고 색연필로 이쁘게 해주셔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이런 걸 활용을 할 때 이제 포인트가 그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걸 암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암기를 할 때 무작정 외우지 말고 그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죠. 즉 2의단은 1의 자리가 짝수가 되풀이 되는구나. 4의단도 짝수가 되풀이 되네. 근데 되풀이 되는 순서가 달라. 그다음 3의단 또 3의단처럼 다 하나가 되풀이 되는 5의단 엄청 쉽죠. 5의단은 그 0, 5, 0, 5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0, 5, 0, 5, 0, 5 이렇게 왔다 가는 거예요. 5의단은 되게 특이하죠. 그다음에 3의단, 7의단, 9의단은 전부 다 이게 한 번씩 다 나와요. 얘네들이. 근데 그 순서가 다 달라요.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느낌이 오고 그리고 그 1의 자리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그 배수 판정법 혹시 아시죠? 배수 판정법. 배수 판정법이 그 수를 보자마자 어떤 수의 배수인지 아는 걸 배수 판정법이라고 하죠. 그런 배수와의 연계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그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추천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은 곱셈구구를 외울 때는 곱셈구구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외우냐 하는 거고 그다음 제가 이제 교재에 들어간 바로 말씀드릴 텐데 특히 중요한 게 곱셈구구가 결국에는 덧셈을 몇 번 하는 거라는 그 원리적인 거를 알아야 돼요. 원리적인 부분을 모르면은 나중에 더 높은 수의 더 큰 수의 곱셈을 할 때 그 원리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그 원리부터 일단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국어를 그냥 외우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게 외우고 다 외웠다고 해서 곱셈국어 이제 다 애들이 100%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도 분명히 곱셈국어를 틀리게 외운다든지 잘못 외운다든지 까먹는 경우가 생겨요.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제가 또 곱셈국어를 외우는 4단계를 나중에 그 교재에 나오면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단순히 곱셈국어가 5, 7은 35 이런 35 답을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응용 연산을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곱셈국어라는 거는 사실 2학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로 2학년 때 학교에서 외우지만 한 3학년까지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걸 갖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냥 곱셈국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났을 때 사람들은 곱셈국어를 외우고 나면은 곱셈에 대한 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5학년에서 배우는 약수와 배수. 약수와 배수는 중학교 때도 더 심화돼서 나오죠. 이 약수와 배수가 사실은 곱셈국어의 상위 활동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상위 활동인지 사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엄마 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애들도 잘 몰라요. 근데 요거 2학년이랑 5학년의 갭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연계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 연계성을 잃지 말고 이제 우리가 약수 배수와 연관되는 미리 이제 약간의 선행 활동을 하는 게 저는 곱셈국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교재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는지 제가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조금
불러가고 이제부터는 저기를 좀 비추고요. 제가 보고 싶으셔도 잘 참으시고. 자, 오늘 그러면 B단계 들어가면서 간략하게 이번에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좀 짧게. 자, 간략하게 교과 연계 말씀드릴게요. B1권은 곱셈구고 B2권은 곱셈구고의 활용과 나눗셈구고 B3권은 세 자릿수와 네 자릿수의 덧셈 뺄셈 B4권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자, 각각 제가 짚어드리면요. 여기서 보면은 곱셈구구는 2학년 1학기 6단원에 나오는 이게 곱셈 원리예요. 곱셈 원리. 여기는 곱셈국을 하는 게 아니라 2의 4배는 뭘까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8. 그러니까 2 곱하기 4는 8이라고 정의해요. 하는 곱셈 원리예요. 2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곱셈국구 단원에서 즉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곱셈국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곱셈국의 활용과 나눗셈국인데 이거는 우리 책에 좀 특이한 부분이죠. 뭐냐면은 이 곱셈국은 2학년 때 나오고 나눗셈은 처음 나오는 게 3학년 1학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2학년 교재인 B2권에서 과감하게 한 권에 같이 집어넣었어요. 즉 이거는 의미가 엄마쌤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나눗셈을 곱셈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자. 그걸 한 권에 담아가지고 연계성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자는 의도고요. 그 다음 B3권은 우리가 3-1-1에 나오는 3학년 1학기 1단원 덧셈과 뺄셈 단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자연수의 덧셈 뺄셈은 마지막으로 다뤄지게 돼요. 그래서 세 자릿수와 네 자릿수 덧셈 뺄셈 하는 게 사실상 덧셈 뺄셈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덧셈 뺄셈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릿수. 즉 곱셈구구에서 더 진행된 곱셈과 나눗셈은 실제 3학년 1학기 4단원, 3학년 2학기 2단원에 나옵니다. 3학년 2학기 2단원은요. 세 자릿수 나누기에 한 자리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이 B4권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는 다루고 대신에 3학년 2학기 2 나눗셈에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 나오거든요. B4권에서도 나머지가 있는 것까지 언급한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나눗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게 나온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B1권 들어가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이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제가 이걸 이렇게 이쪽에 내야 되죠? 네. 응. 예, 예. 그 양쪽이 다 보이면 되니까 이렇게. 자, B1권에 자, 6쪽 묶어세기부터 먼저 볼게요. 자, 6쪽하고 10쪽하고 14쪽은 연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6쪽, 10쪽, 14쪽을 같이 보면 되는데요. 자, 6쪽에서 처음에 우리가 아까 2학년 1학기 6단원에서 다뤄지는 일단 곱셈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이제 배워야 되니까 곱셈은 결국 여러 번 더하기를 갖다가 우리가 편리하게 곱셈이라는 기호를 만들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 번 더하기가 그 기원인데 여러 번 더할 때 교과에서는 묶어세기라는 말을 썼어요. 즉 우리가 두 개씩 묶어서 세보자. 2, 4, 6, 8, 10. 5개씩 묶어서 세면 똑같은 걸 50. 5개씩 묶어서 세고 6개씩 묶어서 센다. 이렇게 이제 묶어세기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의 몇 배라는 표현을 이제 배우죠. 자, 이씩 6묶음은 2의 6배입니다. 아까 우리가 6묶음을 했다 그러면은 묶음의 기준이 되는 수의 몇 배와 같다는 걸 여기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배라는 표현을 배우게 되죠. 배라는 표현을 배우고 그럼 이 배를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 곱셈을 안 배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14페이지처럼 일단 덧셈으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자, 덧셈을 4를 6번을 더하면은 24가 되는 거죠. 요것은 4씩 6묶음과 같고 4의 6배와 같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경우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곱셈구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곱셈구구로 간략하게 나타내는 이게 이제 곱셈의 어떻게 보면 원리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곱셈 기호는 엄마쌤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겠는데 덧셈이나 뺄셈 기호는 자연 발생적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이었는데 곱셈하고 나눗셈은 어떤 특정한 수학자들이 서서히 이제 틀을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여기 수락해드려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윌리엄 오트레드라는 영국의 수학자가 처음 사용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1618년에 쓴 책에 저서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도 우리가 곱셈 구구는
되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주로 상인들 있죠, 상인들. 곱셈국어가 꼭 필요한 상인들. 상인들은 필요하겠죠. 똑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상인들 사이에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일종의 그 비전, 자기 집안만의 비전으로 이렇게 자기 아래 세대들한테 구전이 됐어요. 그리고 구전이 된 것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다른 사람들 별 쓸모도 없고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독점적인 지식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계산을 못하니까 당연히 그런 계산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찾아갔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곱셈국어는 사실은 그 상인 계급들한테 독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교육이 시작되면서 이게 이제 곱셈국어가 정리가 되고 한 18세기, 19세기 이때부터 우리가 근대 교육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거죠. 애들한테도 이거 가르칠 수 있겠는데? 그럼 애들이 이걸 갖다 한번 외우게 해보자. 근데 애들이 외우면은 나중에 수학을 훨씬 잘하네? 훨씬 빨리 계산하네? 요게 이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죠.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면은. 근데 곱셈이 등장하게 되면서 뭔가 계산이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더 편안해졌겠죠. 이렇게 식을 길게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런 얘기 정도는 이제 해주시면 좋고요. 자, 2주차 곱셈국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2주차의 26쪽. 2주차 26쪽. 자, 2주차 26쪽에서는 몇 가지 제가 이 책만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곱셈국어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걸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는 이의단과 사의단을 함께 언급했죠. 함께 언급한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의단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의단의 곱에서 항상 이렇게 두 배를 하면은 사의단이 되죠. 이렇게 두 배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단을 외우고 나서 어떻게 보면 사회단을 함께 연계해서 암기하면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단위 똑같은 걸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마다 하나씩 번갈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해단과 사회단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점을 이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외우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바로 여기 있는 요거예요. 제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있는 요거. 여기서 갑자기 2 곱하기 네모는 얼마지? 요걸 물어보죠. 이쪽 라인에는 여기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 양쪽에 있는 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양쪽에 있는 거는 이 7은 얼마 물어보는 거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2 곱하기 얼마를 2에다 얼마를 곱해야 16이 되지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네모가 있는 곱셈이 되겠죠. 근데 네모가 있는 곱셈을 이렇게 곱셈을 외우는 단계에서 이렇게 내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곱셈을 외우는 순서에 대해서 곱셈을 외우는 어떤 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는 곱셈을 아이들이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렇게 외워요. 제가 좀 아무 단위나 해볼게요. 5 곱하기 6은 얼마지?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5, 6, 30 이렇게 바로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5, 1은 5, 5, 20, 5, 35, 5, 4, 20, 5, 5, 25, 5, 6, 30 이렇게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 단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암기해요. 순차적 암기. 순차적 암기를 갖다 해야 되는 경우고 이 순차적 암기가 충분히 되고 나면 이제는 바로 나와요. 5, 6, 30 바로 나와요. 5, 1은 5부터 5, 25까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정 곱셈을 바로 이제 암기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 곱 암기. 자, 이게 2단계예요. 이렇게 됐을 때가 어떤 곱셈 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그 암기가 됐을 때고 자,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봤지만 세 번째 단계는 요거예요. 4에다가 몇을 곱하면 5에다가 몇을 곱하면 30이 될까? 요거예요. 5에다가 몇을 곱하면 30이 될까? 자, 요거는 우리가 나눗셈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요거는 곱셈국으로 이제 많이 외우니까 5에서 5에 달해서 30이 나오는 게 뭐였지? 5, 25, 5, 6, 30. 맞아. 6이야.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곱셈국어를 통해 가지고 외우고 있는 곱셈국으로 곱셈국어의 곱하는 수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곱한 값을 아는 게 그거였다 그러면 이제는 곱하는 수를 아는 활동이에요. 이 곱하는 수를 아는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눗셈 구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덧셈이라든지 뺄셈은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네모가 있는 수를 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수직선을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곱셈 구구는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 곱셈 구구일 때 이 식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요거일 때도 물어보는 게 요거일 때도 다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을 답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요런 것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연습하는 건 제가 나중에 막간 시간에 활동으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이걸 갖다 계속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30이 되지? 막 이런 거예요. 뭐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눗셈 구구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5에다가 몇을 곱해야 30이 되지는 30에다 5를 나눈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네모가 있는 연산을 충분히 연습하는 게 좋고, 자, 마지막 단계는요. 마지막 단계는 네모 곱하기 네모는 30. 요 단계예요. 자, 요 단계는 이제 뜬금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네모가 앞에 두 개가 있어요. 자, 요거는 곱해서 30이 되는 두 수가 뭐가 있지? 요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아까는 네모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5에다가 몇을 곱하면 30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곱해서 30이 되는 거 뭐가 있지? 내가 곱셈구구 생각해보니까 30이 6의 단위랑 5의 단위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5, 6, 30, 6, 5, 30이야. 자, 이렇게 떠올리는 것까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곱셈구구를 외우고 연습하는 거의 목적은 요것들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눗셈, 여기는 아까 제가 나눗셈하고 그 다음 네모가 있는 곱셈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 얘는 결정적으로 뭐와 연계가 될지 혹시 아시겠어요? 얘는 결정적으로 이 5, 6이 뭐냐면은 30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약수를 우리 구할 때는 어떤 수에 곱이 되는 두 수가 전부 다 약수가 되죠. 30의 약수는 5, 6이 있고 1, 30이 있고 2, 15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더라도 실제 곱셈구에서도 이 두 개가 이거의 약수가 되고 30은 5와 6의 배수가 된다는 이것과 연계되는 게 즉 특정 수에 곱해서 특정 수가 되는 두 수 찾기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곱셈구를 할 때 보통 여기서 끝을 내요. 여기서 끝을 내니까 자꾸만 좀 어려운 심화 곱셈에서 그 다음에 나눗셈과 연계해서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실제 약수와 배수가 됐을 때 곱셈하고 연계성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2학년, 3학년에서 곱셈 구구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곱셈 구구를 연습하는 이 단계가 반드시 우리가 책에서 연산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응용 연산에서는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부터도 바로 자비가 없죠. 바로 이렇게 바로 물어보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가 2는 4인데 2 곱하기 얼마는 10이지? 이게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2단을 외우고 있으면 답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2가 되지? 6이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나오게 되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거 이제 순서는 제가 쭉 넘어가 볼게요. 3, 6의단 하고요. 그 다음에 5의단, 5의단 하죠. 자, 5의단에는 여기 34쪽입니다. 5의단 아래쪽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규칙이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의단 곱셈국에서 곱의 1의 자리 숫자는 0 또는 5입니다. 자, 1의 자리 숫자에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꾸어 곱하기를 하는 거죠. 바꾸어 곱하기. 자, 여기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구구단을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설령 이 책을 통해서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이미 다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바꾸어 곱하기는 꼭 중요하게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특정 곱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곱이 맞는지 확신이 안 들 때 바꾸어 곱하기를 알고 있으면은 항상 모든 곱들은 아까 곱셈 구구표에서 2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1 같은 뭐 이렇게 있지만 거의 2번 이상 나오니까 그 2번 이상 나오는 거에 다른 곱을 통해 가지고 그 값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바꾸어 곱하기가 꼭 이게 중요하다. 바꾸어 곱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주차에 가서 고단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 순서로 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3주차에 58쪽으로 가볼게요. 자, 3주차 58쪽은 곱셈표가 나오죠. 자, 곱셈표에서는 이 곱셈표를 일단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완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곱셈표에서 규칙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곱셈표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중요한데 여기서 물어보는 네 가지는 지금 보면은 곱이 30 커지고 5의 단에는 1의 자릿수가 0하고 5가 분가로 나온다. 이런 특징적인 거. 9의 단에서 또 특징이 보이죠. 9의 단은 9, 18, 27, 36 이렇게 두 숫자를 더하면 항상 9가 된다. 뭐 이런 특징들을 갖다가 곱셈국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중요하죠. 몇의 단, 몇의 단, 몇의 단의 곱셈국은 곱의 일자의 숫자가 1부터 9까지 모두 다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다 만들어 보면 관찰하겠지만 이렇게 짝수의 곱 있죠. 짝수의 곱은 항상 1의 자릿수가 무조건 짝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1의 자릿 숫자가 1부터 9까지 모두 나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5는 홀수의 곱이긴 하지만 5하고 0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뭐냐? 1, 3, 7, 9 이렇게 4개의 단은 1부터 9까지가 한 번씩 다 곱에서 나온다. 요 특징들을 갖다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 60쪽 넘어가 볼게요.
자, 60쪽에서 보시면은 점선을 따라 적었을 2번 문제요. 60쪽 2번 문제요. 자, 점선을 따라 적었을 때 색칠한 칸과 만나는 곳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라고 했죠. 자, 점선을 따라 적었을 때 이걸 근데 적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알죠? 이 점선을 따라 적었을 때는 대충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이렇게 이어보면은 아, 이 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걸 잘 이해 못한 친구들은 하나 만들어서 적어보세요. 요 칸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요 칸, 요 칸. 여기는 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요 칸이죠, 요 칸. 자, 요 칸이라 그러면은 여기 계산 이게 3, 1은 3, 이거는 1, 3은 3, 여기는 2, 5, 10, 이거는 5, 20, 요거는 6, 4, 24, 얘는 4, 6, 24죠.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곱셈표에서는 여기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완성된 곱셈표죠. 아시겠지만 실제 이 선을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게 다 대칭이에요, 대칭. 여기 있으면은 여기도 있죠.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는 거죠. 이 대칭인 특징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꾸어 곱하기인 겁니다. 바꾸어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칭성을 갖다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곱셈국에서 3 곱하기 8과 곱이 같은 곱셈국을 모두 찾아 쓰세요라고 했죠. 자, 3번 문제예요. 자, 그럼 24. 일단 3, 8은 24 이걸 먼저 찾았어요. 아,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대칭인 지점에 또 이게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24. 그 다음 24가 또 38 말고 하나 더 있죠. 뭐냐면은 46, 24예요. 46, 24. 46, 24가 여기 있어요. 46, 24, 60, 64, 24도 있겠네? 이렇게 해서 4개를, 이렇게, 이건 있는 건 제가 이어봤어요. 이렇게 24가 이렇게 있고, 그럼 이런 거 말고 여기서 또 물어보죠. 곱셈 구표에서 4번 나오는 곱을 모두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4번 나오는 걸 또 찾아볼 수도 있고, 우리가 곱셈 구에 생각해 보면은 4번 나온 걸 또 떠올려 보면 돼요. 예를 들면 8이 있어요. 8. 8 같은 경우는 여기 8일은 8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2, 4, 8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4, 2, 8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쁘게 이어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12가 있어요. 12, 12, 12, 12, 12. 그 다음에 18, 18. 이거는 여러분 말하기 좀 그러네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런 이제 값들을 갖다가 대칭성을 파악해가지고 2개만 찾으면은 나머지 이제 2개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요걸 항상 이렇게 곱셈표 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수들은 단순히 예를 들면 14인 수가 있잖아요. 14. 곱이 2번밖에 안 나오는 14인 수가 있으면은 14는 우리가 딱, 이걸 곱해서 찾는 곱이 14가 된 두 수를 찾아봐 하면 2, 7 한 쌍밖에 없지만 요런 수들, 즉 8, 12, 6도 있죠. 6. 8, 12, 6, 18, 24는 바로 38인지 46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들은 나중에 해당 문제를 풀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미리 곱셈표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마지막 문제. 자, 곱셈 구급표에서 홀수번 나오는 곱을 모두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홀수번 나온다는 거는 대칭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칭이 아니라 이 대칭선 위에 있는 수들인 거예요. 이 수들은 한 번 또는 3번 나오죠. 이 4 같은 경우 이렇게 3번이 나오고 1은 한 번 나오고요. 근데 이제 16 같은 경우 3번 나오는데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는 홀수번 나온다는 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약수가 홀수계인 거랑 똑같아요. 약수가 홀수계. 약수는 보통 다 짝수계잖아요. 근데 약수계가 홀수계인 건 어떤 경우에 약수가 홀수계가 나오냐면은 4 곱하기 4는 16. 제가 16. 2 곱하기 8은 16. 그 다음에 1 곱하기 16은 16. 그러면 여기서 약수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4가 2번 나오니까 한 번밖에 없죠. 즉 어떤 수를 똑같이 2번 곱한 완전 제곱수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됩니다. 그 수가 곱셈 구급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대각선, 이 대칭선 위에 있는 수인 거예요. 1, 4, 9, 16, 25, 36, 49, 64, 81이 완전 제곱수가 되죠. 자, 요 정도 원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엄마 선생님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죠. 여기 뭐 약수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 대각선 위에 있는 수들 어떤 특징이 있지? 같은 수를 2번 곱한 수야.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4주차 갈게요. 4주차 70쪽.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제가 곱셈9구 연습하는 이렇게 4단계가 있다고 했죠. 순차적 암기, 특정고 암기, 그 다음에 이 곱하는 수 구하기, 곱하는 두수 곱하기. 이 4단계에서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 단계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나오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이건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게 27, 14, 72, 14 이렇게 적고 뭐 1, 4, 2, 2 그다음에 4, 1 이렇게 적겠죠. 이런 것들을 적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약수 배수와의 연관성을 딱 강화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한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물론 그 수감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곱이 18인 곱셈은 뭐가 있지? 이렇게 좌라락 29, 36, 63, 92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잘 된 친구들은 약수 배수가 너무 쉬워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거 왜 또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와 곱셈국어와 약수 배수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애들은 나중에 약수 배수에서 갑자기 헤매요. 왜냐하면 5학년 때 갑자기 뜬금없이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곱셈국어와 약수 배수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미리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곱셈국어를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의 이제 연습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78쪽이요. 자, 78쪽은 살짝 좀 어려워 보이죠? 살짝 좀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는 그냥 의미를 찾아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즉 우리가 2의 단하고 5의 단에서 겹치는 수가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2의 단위만 들어가는 거, 5의 단위만 들어가는 거 해가지고 겹치는 수는 11구나.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3의 단과 4의 단에서 겹치는 수는 뭘까? 그러면 12와 24가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수에서는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공배수인 겁니다. 공배수. 공배수 개념과 연관이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포함각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8의 단에 들어가 있는 수들은 여기서 보면은 8의 단에 1랑 2의 단이 겹치는 수는 2의 단이 다 포함되고 또 4의 단이 포함되고 2의 단이 포함된다. 이런 포함 관계들을 한번 이렇게 이 의식적으로 해보는 거는 좋습니다. 이런 활동을 해보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은 어떤 수는 우리 12랑 24는 3의 단과 4의 단에 같이 있으니까 곱셈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라도 좀 이 활동을 꼭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의미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끝낼게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P1번하고 2번은 대체로 좀 할 내용이 좀 많아요. 할 내용이 많고 P3번하고 4번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2번이 아마 제일 길 것 같은데 2번에서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2번은 이제 여기 보면은 9쪽부터 볼게요. 9쪽.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있는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자, 숫자 카드를 2장씩 묶어서 곱을 구한 다음 그 곱을 더한다. 즉 여기 보면은 5 곱하기 8 더하기 2 곱하기 3은 46 이렇게 구하죠. 자, 이렇게 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합이 가장 클 때랑 합이 가장 작을 때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왜 골랐냐면은 와 이걸 그럼 다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2, 5, 8, 3. 근데 이거를 다 해본다라고 말을 하면 좀 그런 게 제가 이렇게 수의 크기대로 적어보면은 결국에 두 수를 선택하면은 나머지 두 수는 자동적으로 선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2를 가지고 2, 5, 2, 8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사실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합이 가장 클 때, 두 번째로 클 때, 작을 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게 아니고 직접 해보시면은 이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일단은 세 개씩을 다 만들어 보고 그 중에서 어떨 때 합이 가장 크고 가장 작은지 그 규칙을 발견해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처음엔 아이들이 이걸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12쪽 갈게요. 자, 12쪽 보시면은 12쪽 2번, 12쪽 2번, 3번, 4번, 요 문제들은 다 이제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뭐냐면은 아까도 봤다시피 곱이 63이 된 두 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찾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곱셈구구표에서 말씀드렸지만 12, 24 이런 수들은 다 곱셈구구에서 자주 나오는 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부터 먼저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확실하게 45 이거는 되게 이거는 59밖에 없지. 59 아니면 9니까 이런 거부터 먼저 찾고 나서
나머지 수들을 그다음에 여기는 4, 7 아니면 7, 8이니까 이걸 먼저 찾고 나서 나머지 수들을 가지고 해야지 요거부터 먼저 찾으면 처음부터 분기점이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려우니까 항상 곱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곱이 한 쌍밖에 없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24 이런 것부터 먼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38, 46 어느 거지? 또 이것도 바꿔서도 해야 되니까 83, 64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하지 말고 가장 확실한 것부터. 여기 35가 있는데 57 아니면 75인데 이게 7의 이게 7의 곱이니까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겠네. 확실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18쪽 가볼게요. 자, 18쪽 부분은 사실 다른 책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18쪽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에 저희가 그 말씀드렸죠. 저학년에서 뭐 곱셈으로 치자면은 4 곱하기 6은 6 곱하기 4와 같다. 요거는 곱셈의 유식한 말로 쓰면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요걸 먼저 계산하고 요걸 계산하는 거나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3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하고 1 곱한 거 같다. 요게 뭐죠? 요게 결합 법칙입니다. 자, 요것들을 갖다가 굳이 중등의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충분히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건 알 수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는 분배 법칙이 여기서 나와요. 자, 분배 법칙이 나오는데 분배 법칙을 이제 왜 하느냐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그림으로서 이 곱셈의 의미를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보면은 4 곱하기 8이란 거는 여기서 4씩 7묶음 있는 거에다가 4씩 한 묶음 있는 걸 더한 거랑 같네. 그러니까 4가 7번 있고 4가 한 번 있으면 합하면은 4가 8번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곱셈 원리 있죠. 아까 우리가 1권에서 다뤘던 그 곱셈 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 분배 법칙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 분배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은 이런 식의 계산을 갖다가 직접 37, 21, 21 빼기 3은 18 이렇게 하지 않고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3이 7개 있는데 3이 7개 있는데 3을 한 번 빼니까 3이 6개 있는 거랑 똑같네.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곱셈구구의 정확한 활용인 거예요. 정확한 활용인 겁니다. 이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그림과 연계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활용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이런 수가 반복되는 곱셈들, 물론 이런 문제들이 2학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혼합 계산을 배울 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도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이제 단서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바로 21 더하기 6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3이 7번 있고 3이 2번 있으니까 7번하고 2번 있으니까 3이 9번 있네? 그럼 3, 9, 27. 바로 곱셈국으로 쉽게 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분배 법칙을 언급하는 거니까 여기서 곱셈 원리와 이 그림과 같이 꼭 같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골랐고요. 자, 20쪽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20쪽은 2번 문제 볼게요. 자, 20쪽 2번 문제는 되게 특이한 방법이 나와요. 지금 아직 친구들은 그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안 배웠는데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로 바꿔서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보면 여기 나오죠. 18 곱하기 3에서 우리가 18은 반으로 나눴고 3은 두 배로 했어요. 즉 우리가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실제 우리가 아까 곱이 같은 식 했죠. 곱이 같은 식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1 곱하기 8, 2 곱하기 4는 다 어떻게 보면 곱이 다 8로 같아요. 이걸 우리가 아까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발견해야 된 규칙이 뭐냐면은 이 수가 두 배야 되고 이 수가 반이 되니까 곱이 똑같네. 한 수를 두 배하고 한 수를 반을 나누어도 곱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문제도 되게 쉽게 풀 수 있죠. 18 곱하기 3이니까 이걸 그냥 두 자리 수니까 보기 싫어. 반으로 나눌래. 그럼 반으로 나누니까 여기 두 배 곱해야지. 그러면 내가 암기하고 있는 곱셈국으로 바로 풀리네. 자, 이런 경험을 해보기 위한 겁니다. 이 방법을 갖다가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에 모두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몰라도 아까 말했던 곱셈에서 한 수는 두 배하고 한 수는 반을 해도 곱이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도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도 바꿔 풀 수 있고 나중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에서도 자기가 이걸 굳이 세로셈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도 3 해가지고 4, 1은 4 이렇게 하지 않고도 실제로 바로 그냥 이거 그냥 9, 8이랑 똑같잖아. 반 나누고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많이 써요. 나중에 특히 25 이런 수들 나오는 곱셈 있죠. 이런 수에서는 되게 뭐 25 곱하기 16이니까 이거 두 배 하면 52고 8이네. 8, 5, 40, 400.
이런 식으로 바로 2배로 만들기 편한 수가 나올 때는 배화반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배화반 방법을 여기서 한번 연습해보게 하고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2자릿수 곱하기 1자릿수를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주차 넘어갈게요. 자, 이건 넘어가고. 자, 33쪽 문제 볼게요. 자, 33쪽은 3번 문제. 자, 저번 시간에 더하기 빼기일 때 이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죠. 이 문제를 풀었는데 오히려 곱하기와 빼기가 나온 문제는 더하기 빼기 문제보다 더 쉬워요. 왜냐면은 곱하기일 때는 이게 빨리 나와요. 이미 나와버리거든요. 자, 보면 곱하기일 때 같은 모양 같은 수고 다른 모양은 다른 수니까 곱이 16이 되는 곱셈식은 28, 44, 82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44는 같은 수니까 안 되죠. 그럼 28이 남아요. 28인데 이거 두 개 차가 6이니까 앞에 별이 8, 이 다이아가 2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더 쉽죠. 이 문제는 5하고 7 이 두 쌍밖에 없어요. 곱이 되는 두 개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갖다가 암기를 제대로 하고 연습을 많이 했다면은 35가 곱이 되는 건 5, 7이라는 게 바로 나와요. 그럼 이거 두 개가 차가 2가 되게 배치하면 이게 7, 큰 수가 동그라미, 오각형이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덧셈 뺄셈 경우보다 더 쉽다.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부터 먼저 풀면은 요건 너무 쌍이 많죠. 요거부터 먼저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곱셈부터 먼저 푼다. 곱셈부터 먼저 풀어서 한정된 몇 가지를 찾은 다음에 차를 통해서 값을 이끌어내야 된다. 요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36쪽 갈게요. 자, 36쪽 2번 문제는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보면은 이게 그럼 네모 같은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일단 이 덧셈식을 먼저 보고요. 덧셈식이나 뺄셈식을 먼저 보고 이 수에서 곱셈의 범위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즉 더하기 30 어떤 수에 더하기 30을 했으니까 이 곱셈은 무조건 30보다 크겠죠. 값이. 즉 7의 단쪽에 30보다 크면은 35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양쪽의 수가 35가 되려면은 5, 5, 같네? 그럼 답이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부터 4까지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4 곱하기 얼마에서 40 빼기 얼마인데, 이건 40보다 작은 수니까 40보다 작은 수 중에 제일 큰 수부터 해보자. 그럼 4, 9, 36, 4, 9, 36, 아니네. 그럼 이건 아니야. 그럼 4, 8, 32, 8. 그럼 이거 32 되고 30이 되니까, 이것도 답이 맞네. 그러니까 여기서 덧셈식이나 뺄셈식으로 범위를 잡은 다음에 그 범위에서 가까운 수부터 차근차근 넣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8쪽 바로 다음 페이지예요. 자, 연속수의 합 여기는 조금 사고력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곱셈의 활용으로서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연속수의 합이 사실 그 수학자 가우스 있죠. 가우스가 예전에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해라 이러면서 좀 딴짓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시켜놓으면 1시간 동안 계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줬는데 가우스란 똑똑한 애가 선생님 저 5분 만에 풀었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바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 방식이 바로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더하면 이렇게 돼서 풀면은 101 곱하기 50이에요. 이렇게 한 게 가우스 방식이에요. 선생님한테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이죠. 근데 이제 그런 학생이 자라서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결국에는 우리가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게 되죠. 결국. 여기서 홀수 이렇게 수가 홀수개일 때는 연속수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하나씩 빌려줘가지고 다 같은 수를 만들고 연속수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합이 같은 두 개를 짝지어서 같은 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게 곱셈으로 다 이렇게 간단하게 덧셈이 됐다. 이 연속수의 덧셈은 다 이렇게 간단한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연속수의 합을 곱셈의 활용으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곱셈과 연계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곱셈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곱셈 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렇게 여러 번 같은 수가 더하게 만들면은 곱셈으로 해결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수배열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기다가 일씩 빌려주면은 다 8이 되겠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건 좀 어려워요. 여기 있는 거는 요 배치는 사고력 수학에서 조금 난이가 있는데 요건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역시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이 8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에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무조건 16이 되죠. 요것 두 개 더하도 16이 되고 요것 두 개 더하도 16이 되고 요것 두 개 더하도 16이니까 이걸 반씩 나누면 다 여기서 빌려주고 여기서 빌려주고 여기서 빌려주고 여기서 빌려주면 전부 다 8이 되죠. 그래서 8 곱하기 9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은 그러니까 앞의 방식을 좀 응용해서 우리가 달력 같은 이런 표에서도 이 합들을 이런 식의 이 사각형안에 들어가는 합들을 훨씬 간단하게 항상 가운데 수의 9배가 된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느냐. 이거는 가우스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라고 이제 좀 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히 이 원리를 발견하게 하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좀 재밌어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주차 갈게요. 자, 3주차는 46쪽 217번 나눗셈의 원리부터 볼게요. 자, 이 나눗셈의 원리는 교과를 다루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과를 배우는 아이들은 오히려 잘 아는 반면에 엄마쌤 여러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걸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요걸 예전에는 하나는 등분제라고 불렀고 하나는 포함제라고 불렀어요. 얘를 등분제라고 불렀고 얘는 포함제라고 불렀어요. 이건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 말을 잘 안 써요. 자, 이거는 이 그림을 보면은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등분제는 말 그대로 나눗셈의 두 가지 상황 중에 이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즉 우리가 12개를 갖다가 2명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상황이 등분제예요. 12개를 3명한테 나눠주는지 4명한테 똑같이 나누는 게 등분제고 자, 그럼 이걸 포함제 때는 어떻게 되냐면 12개를 12개를 2개씩 한 사람한테 2개씩 주는 거야. 2개씩 주면 몇 명한테 줄 수 있을까? 이게 포함제예요. 자, 이 두 개가 다르죠? 하나는 두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고 하나는 한 사람한테 2개씩 줬을 때 몇 명한테 나눠주는 거.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나눗셈 식은 12 나누기 2는 6으로 똑같아요. 자, 어렵죠? 자, 뭐 동수도 뭐 이 말도 많은데 자, 그래서 일단 요거 갖다가 요즘에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똑같이 나누는 나눗셈이라고 해요. 똑같이 나누는 나눗셈. 그다음 이 포함제 나눗셈은 뭐라고 하냐면은 같은 양이 몇 번 들어있는 나눗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눗셈 원리에서는 반드시 두 개를 다 가르칩니다. 이거는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항상 똑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상황이 다른 걸 갖다 아이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문제, 포함제를 다 같이 다루고 이것도 엄마쌤 여러분들은 아시면 좋겠어요. 즉 포함제는 우리가 6에서 2를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빼고 나면은 하나도 안 남아. 그래서 몫이 3이야. 이게 포함제의 의미예요. 등분제랑 완전히 다르죠. 등분제는 이거 갖다가 다 이렇게 이걸 나누는 거고. 그러니까 이 포함제 등분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실은 좀 나중에 이런 그 나눗셈 응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 엄마쌤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50쪽 갈게요. 자, 50쪽은 제가 저번에 그 덧셈 뺄셈 할 때도 이 팩트 패밀리라는 걸 말씀드렸죠. 즉 우리가 4 더하기 2는 8이라는 수가 있을 때 이걸 거꾸로 쓴 이식 그 다음에 빼기해서 8 어이구 이거 아유 계산 잘못되네요. 6이죠. 곱셈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곱이 나왔어요. 6 빼기 4는 2, 6 빼기 2는 4. 자, 요게 하나의 팩트 패밀리. 제가 한글로는 한가족식이라고 불렀는데 한가족식으로 묶이고 이 팩트 패밀리를 활용해가지고 덧셈을 뺄셈으로 바꾸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네모가 있는 계산을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곱셈과 나눗셈도 똑같아요. 곱셈과 나눗셈도 이런 팩트 패밀리를 활용해가지고 6 곱하기 4는 24야. 이걸 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24 나누기 6은 얼마? 24 나누기 4는 얼마지? 이 곱셈에서 이걸 순서를 바꾼 거였어. 바로 6. 이렇게 이제 이 관계를 이렇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나눗셈 국에서 쭉 나오게 되고 네모가 있는 나눗셈 구분 문제는 다 이런 팩트 패밀리를 통해서 풀면 돼요. 자, 이거는 교재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자, 4주차 갈게요. 자, 4주차에서 77쪽 문제 볼게요. 77쪽. 자, 또 비슷한 유형이죠. 비슷한 유형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앞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문제는, 곱이 되는 18인 걸 찾아보면은, 우리가, 3, 6, 그 다음에 9, 2,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몫이 2가 되는 거는 6, 3이야. 이렇게 쉬운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렵죠. 이 문제. 이 문제는 왜냐면은, 이 나누기와 빼기가 나와요. 나누기와 빼기가 나오니까 이것 두 개가 한식만 따로 봤을 때는 되게 이 쌍이 무한히 많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빼기를 먼저 해줄 거냐, 나누기를 먼저 해줄 거냐인데, 빼기를 먼저 하면은 10 빼기 1은 9, 10 빼기 1은 9, 11 빼기 2는 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고, 나누기를 먼저 하면은 4 나누기 1은 4, 그 다음에 8 나누기 2는 12, 8 나누기 2는 4.
12 나누기 3은 4. 이렇게 이걸 다 3배씩 3배씩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한 수씩 올라가는 게 물론 세 번만 하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뺄셈으로 할 때는 훨씬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누기는 이렇게 4칸씩 금방금방 올라가고 차가 실제로 이 두 수의 차를 구해보면은 3, 6, 9 이런 식의 차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눗셈을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다가 차가 9가 되는 수를 갖다 찾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나눗셈 먼저, 뺄셈 나중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81쪽 가볼게요. 81쪽. 자, 여기서 3번, 4번 문제는 사고력 수학에도 많이 나오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도 똑같은 게 뭐냐면은 아까 중요한 원칙만 기억하세요. 그 원칙을 모르면 아이들이 어려워요. 이게 지금 1부터 8까지가 있죠. 그럼 이거 언제 넣어서 언제 답을 찾지? 아이들은 막막해 할 수가 있어요. 막막해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곱셈하고 나눗셈 시계만 주목을 해봅시다. 빼기랑 더하기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곱셈하고 나눗셈을 했을 때 이 곱셈하고 나눗셈식이 이 한 자릿수가 나오는 게 사실 몇 개 없어요. 뭐만 있냐면은 2 곱하기 3은 6, 그 다음에 2 곱하기 4는 8. 이거밖에 없죠. 또 있나요? 사실은 나머지 1단인 건 1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같은 수가 돼버리고 나머지 수들은 다 이제 두 자릿수가 돼버려요. 그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걸 나눗셈식으로 바꾸면은 6 나누기 2는 3, 그 다음에 8 나누기 2는 4.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여기 나눗셈식 곱셈식 하나는 즉 여기 있는 2, 3, 6, 2, 4 그러니까 2, 3, 6, 2, 4 요 수를 가지고 여기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곱하기랑 나누기를 갖다가 먼저 찾아봐야 돼요. 먼저 찾아가지고 여기를 해결한 다음에 뺄셈, 덧셈을 하면 편합니다. 즉 경우의 수가 별로 없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일단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죠. 2 곱하기 3은 6, 그 다음에 2 곱하기 7은 14,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3, 6. 3 곱하기 6은 18.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이 세 가지 중에 사실은 두 가지를 여기에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 수가 만족하는지를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부터 먼저 찾으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덧셈하고 나눗셈부터 먼저 생각해서 수들을 찾아봐 라고 하는 게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11시 26분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됐죠? 한 3분 정도만 좀 쉬시고요. 바로 이제 그 3권, 4권으로 넘어갈게요. 등분제 포함제는 이 엄마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이들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두 문제를 갖다가 다 이렇게 그 문제가 아예 두 개가 다른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 두 문제가 다 나눗셈이란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쌤 여러분들도 그냥 뭐 하나는 똑같이 빼는 나눗셈이고 하나는 그냥 곱셈구구의 역을 통해서 하는 나눗셈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중간에 여기 이렇게 그 글을 하나 누가 링크를 남겨주셨네요. 옹이 주니어님, 옹이 주니 V님, 옹이 주니 V님. 웅이중인가?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좀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3, 4학번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곱셈국어 활동 좀 소개를 드릴게요. 또 오늘도 그 협찬 원희생이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예전에 그 구구단 빙고라는 그 게임을 갖다가 사실 여기저기 교구에 많이 넣었어요. 학원용 C2N 클래스에도 넣었고 저희가 사구공부라는 그 거기에도 들어갔고 디딤돌에서 판매한 만드는 수학에도 구구단 빙고가 있죠.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머긴스 빙고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교구를 다 안 가지고 계셔도 사실 이건 제가 어제 만든 그냥 그 활동지예요. 요걸 그냥 다운받으셔서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먼저 이렇게 말을 하나씩 준비를 하는데 말 없이 주사위를 하는 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주사위는 제가 8면체 주사위를 준비했는데 8면체 주사위는 사실 집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주사위가 좀 없으신 분들은 2에서 9까지 수가 있는 숫자 카드 2세트를 준비해서 한 장씩 뽑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더 준비하시면 간단하고 저는 이제 회사에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엄청 간단해요. 이거는 자기가 이거 굴려가지고 곱을 빨리 찾으면 되는 거고 제가 파란색이고 원희생이 빨간색이에요. 하나만 찾는 거예요. 두 개 다 표시하면 안 돼요. 자, 66. 36. 아, 제가 먼저 표시했죠. 33.
자, 제가 이겼죠? 이거 소장이 만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4, 6, 24, 자, 이번엔 봐드렸습니다. 자, 2는 4, 그렇죠. 자, 3, 7, 21. 3, 7, 21, 21 어디 있죠? 제가 안 넣은 거 아닐까요? 없을 수도 있죠. 안 넣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못 만든 겁니다. 네. 자, 6, 9, 54. 자, 여기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세 개로 한 줄이 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음. 자, 근데 이거는 어떤 단계에서 좋냐면 아까 제가 곱셈구구의 1, 2, 3, 4단계 소개해드렸죠. 이때 1단계, 2단계에서 하기 좋아요. 2단계. 1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서 연습하기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곱셈 빙고 게임 한번 해볼 거예요. 똑같은 판이에요. 자, 똑같은 판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자기가 나는 빨간 말만 움직일 수 있고 원희쌤은 빨간 말, 제가 파란 말이에요. 예, 먹였으면 대로 하도 돼요. 이거 되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조금 이제 생각이 필요한데 먼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요. 자, 가위바위보. 자, 제가 졌어요. 그럼 졌으니까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진 사람이 불리하거든요. 제가 먼저 아무 수나 정할게요. 저는 7을 정하니까 7 정했어요. 저는 6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사람부터 6이랑 7이 나왔으니까 6, 7, 42를 42. 자기 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42. 하나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난 내 수만 옮길 수 있으니까 6이랑 어떤 수를 곱해서 나는 48을 만들고 싶은데 8로 옮겼어요. 그러면 6, 8, 48. 이렇게 저는 제 거에 표시할게요. 그러면 저는 네. 9로 가서 8, 9, 72. 8, 9, 72.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건 4개 됨이에요. 4개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28이나 30을 막고 싶은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9로 곱해야 되니까.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해요. 저도 이제 대충 할게요, 그냥. 29, 18로 할게요. 29, 18. 자, 29, 18로 여기다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저는 자, 2로 간 이유가 있죠. 네. 이걸 못 넣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네네네. 2로 작은 갔죠. 수로 가셨죠. 네. 네. 그러면 저는 4로 가겠습니다. 4. 2, 4, 8.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 줄로 이렇게 3개나 4개, 뭐 3개로 하시면 빨리 끝나고 4개로 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수를 번갈아 가면서 남의 수와 같이 곱해가지고 자기가 이 체크를 해나가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이 게임을 해보시면 알지만 요거는 아까 2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보면 아까 내가 9를 만들어야 되나, 뭐 35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수가 7이에요. 그럼 7에다 얼마를 곱해야 35가 되지? 즉 7 곱하기 네모는 35. 요걸 계산하게 되죠. 즉 그래서 아까 그 3단계 활동 있죠. 3단계 활동을 할 때는 이 게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조금 더 응용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활동지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이 말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말은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집에 있는 뭐 콩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고. 그리고 곱셈 9구의 결과값이 한 번씩은 다 나오게 배치하셨고, 그리고 12를 지금 2번 넣으신 거는 22인데 12를 넣으신 건가요? 12가 2번 나와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나 잘못 넣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빈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곱셈구구에 있는 수들을 한 번씩 넣어가지고 매번 이렇게 바꿔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으면 별로니까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통해서 곱셈구구를 외우고 나서도 아까 네모가 있는 곱셈 활동을 외우고 나서도 꼭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권 들어가면 되겠죠. 3권은 정말 내용이 없어요. 3권이 내용이 없는 이유는 덧셈, 뺄셈 마지막 단원이라서 우리가 SPA 했던 거랑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3권은. 자, 3권의 1주차는 1주차에서는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에서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덧셈 뺄셈은 거의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는 의미에서 조금 해볼 텐데,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하기 나오고, 여기 이제 또 보면은 18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하기가 나와요. 10쪽하고 18쪽이요. 자, 여기서는 뭐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190을 통해 가지고 더하는 방법이 있고 200을 통해서 뭐 빼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응용 연산에서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아이들이 한 번씩 익혀보게 하는 게, 어떤 수가 나왔을 때, 특정 수가 나왔을 때 굳이 똑같은 가로셈으로 받아올림 있는 가로셈으로 힘들게 계산하지 않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식들을 먼저 딱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 두 번째 게임은 곱셈구구를 기본적으로 아는 친구가 좋겠죠. 첫 번째 게임은 곱셈구구를 연습하는 친구가 좋고. 자,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특정 수들이 다 보면은 다
이렇게 몇 백에 가까운 수들이죠. 이렇게 두 번째 더하는 수가 몇 백에 가까운 수들일 때는 굳이 힘들게 세로셈으로 풀지 말고 몇 백 빼기 얼마, 몇 백 빼기 얼마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들이 나오면은 그냥 이거 왠지 300으로 바꿔서 풀면 좀 더 편하겠는데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해야 아이들이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식들은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식들에서 다른 아이들과 시간차를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상위권 연산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이런 요령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드린다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6쪽 갈게요. 2주차죠. 자, 36쪽은 1번 문항입니다. 36쪽 1번 문항은 우리가 여기 이제 가장 큰 합, 가장 큰 차 나오는 문제가 그 전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세 자리 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면은 가장 큰 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100의 자리에 이게 제가 수가 큰 순서대로 쓰면요. 여기가 1, 2, 3, 4, 그 다음에 5, 6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 두 개는 바뀌어도 상관없죠. 10의 자리,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100의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고 가장 큰 차일 때는 1, 2, 3, 4, 5, 6 요 순서로 큰 수대로 들어가는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사실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뺄셈들을 막 연습을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갖다 모든 식들을 다 쓰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간단한 이런 숫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빈칸을 만들어서 숫자 카드로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차가 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종의 자기가 이 활동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자기가 이끌어내는 결론들은 애들이 잘 안 잊어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은 나중에 두 자릿수에서 처음 하셔도 상관없고 숫자 카드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숫자 카드가 편한 거는 식을 계속 쓰고 지우고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모가 있는 판을 만들고 숫자 카드로 계속 연습해서 이 결론들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고 요건 나중에 가장 큰 곱, 가장 큰 목 이런 게 나올 때도 숫자 카드를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60쪽. 자, 60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봤을 때 이건 뺄셈인데 이 지금 뒤에 수가 다 보면은 자, 특정 수에 가깝죠. 즉 이것도 900이랑 가깝고 2000이랑 가깝고 3000이랑 가깝다. 요럴 때는 과감하게 이 방법을 제대로 배워내드리면은 3000을 더하고 나서 11을 빼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는 수들을 갖다가 이제 일단 수가 어떤 수인지 먼저 관찰을 하고 그 수가 이 수는 세로셈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럴 때는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78쪽 갈게요. 자, 78쪽은 처음 나오는 형태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어렸을 때 속셈학원을 다녔어요. 속셈학원에서 요 방식을 많이 썼어요. 즉 모든 덧셈식들을 이렇게 3개가 있는 덧셈식이 세로셈으로 나오죠. 이렇게 보통 2개만 나오고 3개는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 10개까지 있는 거 막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푸는 거예요. 0, 8, 12 여기는 이제 11, 20, 0, 2 올려주고 4, 12, 21, 2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막 풀었어요. 이게 아무리 길어도 이 세로셈, 속셈을 하는 걸 제가 연습을 했는데 뭐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그 덧셈일 때는 이렇게 포개어진 높은 세로셈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릿수별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익히면 되고요. 굳이 이 방식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런 계산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뺄셈이나 뺄셈 빼기나 빼기 더하기가 섞여 있는 거는 이렇게 세 개 수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 세로셈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방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빼기가 들어간 수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를 드리려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3번은 끝났네요. 자, B3번은 제가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그 전에 SPA 단계에서 거의 다 했던 부분이라서 빨리 넘어갔어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가 나오죠. 자, 4번에서 먼저 6쪽 볼게요. 6쪽. 자, 여기서는 이제 곱셈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여기서 3, 3은 9,
그 다음에 30 곱하기 3은 90 해서 99. 자, 실제로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간략하게 하죠. 33 곱하기 3은 339, 339 이렇게 끝내버리고 받아올림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46 곱하기 46 곱하기 6은 66, 66, 36, 3 올려주고 4, 6, 24, 276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알고리즘의 원리를 먼저 아는 거야. 원리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사실 이 앞에 두 자릿수를 10의 자리랑 1의 자리로 나눠서 각각 곱하는 거야. 즉 66, 36, 그러니까 여기는 4지만 40이죠 사실. 40 곱하기 60은 240 이렇게 해서 276이 된다는 게 이 곱셈 알고리즘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곱셈 알고리즘을 이렇게만 암기를 하면 나중에는 이 수와 이 수가 어떻게 어떤 의미로 곱해지는지 잘 몰라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여기 갑자기 덧셈은 더하기를 넣으라 그러죠. 여기 42 곱하기 2는 80 더하기 4인데 80하고 4가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당황스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곱셈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40에다가 2를 먼저 곱했고 2에다 2를 곱해가지고 더하기를 했구나. 여기도 사실은 분배 법칙이 숨어 있죠. 숨어 있는데 그냥 교과에서는 언급을 안 할 뿐입니다. 실제 10의 자리, 1의 자리 따로 곱해서 더한다. 이게 알고리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원리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게 좋아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알고리즘을 외우고 나면 까먹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32를 4로 곱한다는 거 그리고 2를 4로 곱하고 30을 4로 곱한 거의 합이라는 사실은 계속 알고 있어야 이게 나중에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네 자리 곱하기 세 자리가 돼서 알고리즘이 복잡해질 때도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응용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쪽 가볼게요. 17쪽입니다. 자, 17쪽은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약간 특이한 수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99 곱하기 4에서 99 곱하기 한 자릿수 규칙을 찾아오는 거죠. 99 곱하기 2를 하니까 99예요. 이건 그냥 99가 한 개 있으니까. 99 곱하기 2는 이걸 그냥 알고리즘을 하지 말고 100 빼기 1이 두 개 있으니까 200에서 2를 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19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99가 100 빼기 1이 3개 있으니까 300에서 3을 뺀 거랑 똑같죠. 그래서 297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규칙성을 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100씩 커지는데 100씩 커지는과 동시에 마지막 1의 자릿수가 1씩 작아져요. 396, 495, 594 이런 식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규칙성을 발견하면은 99로 곱하는 수는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셈에서는 특히 곱셈 나눗셈에서 이렇게 규칙성이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굳이 힘들게 알고리즘으로 계산하지 말고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규칙성에 대한 부분은 되게 생소할 수도 있고 사고력 수학에만 나올 수도 있고 특이한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4학년 1학기 교과서 마지막 단원에 보면은 이런 식의 계산의 규칙을 발견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C단계, D단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20쪽 가볼게요. 20쪽. 자, 20쪽은 벌레 먹은 곱셈식입니다. 자, 벌레 먹은 곱셈식을 풀 때는 덧셈하고 뺄셈하고는 좀 달라요. 덧셈, 뺄셈은 우리가 뭐 10의 자리, 1의 자리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데 곱셈일 때는, 곱셈 나눗셈일 때는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곱의 1의 자리를 생각하세요. 곱의 1의 자리. 자, 곱의 1의 자리를 아까부터 계속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곱의 1의 자리가 3의 단에서는 뭐 9개가 다 나오는데 2의 단에서는 5개가 나오고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도 1의 자리가 단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8에다가 이런 문제를 때 8에다가 4를 곱하면은 1의 자리가 2가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4가 없으니까 얘는 4가 아닌 거예요. 이걸 굳이 이걸 다 한번씩 넣어서 다 계산해 볼 필요 없이 1의 자리만으로 일단 답이 되는 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어떤 수의 가장 큰 자리, 즉 100의, 이 세 자리 수면 100의 자리, 가장 큰 자리와 몇 자리 수인지를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걸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1번하고 2번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4번 문제가 굉장히 처음 풀면은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도 우리가 곱셈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알고리즘으로 풀면 이 문제는 안 풀려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 여기서 무슨 수를 넣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지금 보니까. 이 4개나 있는데 곱해서 6에 되는 2개? 이건 너무 쌍이 많잖아. 이 뭐부터 해야 되지? 이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두 자릿수랑 한 자릿수를 곱했어요. 그래서 곱이 700보다 더 커야 돼요. 700보다 더 크려면은 우리가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88이라고 했고요. 88이라고 할 때는 이게 88이 돼서는 얘가 700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최소한 얘가
두 수가 다 8 이상인 수가 돼야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8, 9일 때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8, 9 아니면 9, 8 아니면은 9, 9는 안 되겠죠. 9, 9는 왜 안 되죠? 9, 9가 되면 이게 8이 되버리죠. 그래서 8, 9나 9, 8일 때를 먼저 채워놓고 나서 그 다음 수들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곱의 1일짜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두 자릿수랑 한 자릿수를 곱해서 700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그러려면 여기 수와 여기 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없네? 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 곱셈에 대한 수의 양적 감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기계적으로 이 벌레 먹은 셈을 푸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수와 어떤 수를 곱해야 700보다 큰 수가 될까? 뭐 요게 이런 어떤 수감각을 먼저 동원해서 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확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언급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쪽 갈게요. 자, 26쪽은 이걸 설마 두 자릿수에서도 할 줄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시지만 자,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약수랑도 연계가 되지만 제가 또 여기 답을 적어 볼게요. 예를 들면 64가 제일 많으니까 64, 32, 그 다음에 4에다가 16, 88, 64,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여기 1. 자, 여기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것들이 다 약수가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2배하고 여기서 반한다. 여기서 2배하고 반한다. 2배에서 반한다. 이 관계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2배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두 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수들, 앞수들은. 뒤에 수들은 2배씩 점점 작아지고 있죠. 모든 수가 이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52는 보면요. 2배 되고 2배 되고 여기서는 배수 관계가 없죠. 여기 4랑 13 넣고 대신에 여기서는 또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2배 관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2의 배수에는. 그래서 이 곱셈에서 우리가 곱하는 수가 일정할 때 이 두 수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보강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덧셈에서는 이 수가 만약에 10이다. 그럼 한 수가 1 커지면은 뒤에 수는 1 작아지겠죠. 자, LCM에서는 10이다. 한 수가 1 커지면 이 수도 1 커져요. 자, 그 다음에 곱셈에서는 이번엔 곱하기가 되겠죠. 자, 한 수가 곱하기 2가 되면은 나머지 수는 반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나눗셈을 예를 들어볼까요? 나눗셈은 어떻게 될까요? 나눗셈은 한 수가 곱하기 2 되면은 요 수도 곱하기 2가 돼야 나눈 몫이 똑같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수들을 하나만 찾고 나면 나머지 수들은 2배 한다든지 1을 더한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 찾고 이 관계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배수 약수의 기본이 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요게 함수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함수의 기본. x가 2배가 되면은 y는 이게 사실은 고등수학에는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가르칠 필요가 없지만 엄마쌤 여러분들은 왜 이걸 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의 규칙성을 한번 꼭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이들한테 수감각을 좀 더 연마하는 힘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게 응용 연산만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쪽 갈게요. 자, 30쪽 아까 제가 숫자 카드로 하면 좋다라고 했던 활동이 아까는 합차였고요. 여기서는 곱이 나오죠. 곱이 나오는데요. 곱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32 곱하기 6, 36 곱하기 이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 솔직히 조금 처음에 어려웠어요. 뭐냐면 가장 큰 곱이 될 때 여기에 가장 큰 수가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 여기 좀 헷갈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중등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래도 좀 쉬워요. 물론 엄마쌤들이 이해할 거라고 제가 생각할게요. 자, AB 곱하기 C라는 식이 있을 때 실제로 AB는 10A 곱하기 B죠. 10A 더하기 B죠. 곱하기 C가 되고 얘는 하면은 여기서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좀 참으세요. 더하기 이제 BC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C는 여기 2번이 나오고 A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렇게 결국에는 C가 가장 커야 전체 수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엄마쌤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 식을 아이들은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면은 선행이 잘 돼 있는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고 엄마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이들은 요걸 다 6번 곱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곱이 6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걸 곱해보니까 이게 1번으로 크고 이게 2번째로 크고 이게 3번째일 때 가장 큰 곱이고 반대 순서가 될 때 작은 곱이 나오네요.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곱해보니까 몇 번 이렇게 이 3개를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걸 뭐냐면 기납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왜 그런지만 중등에 배우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엄마 이럴 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아마도 다른 식에도 이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추론들이 초등에서는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외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식을 쓰기 귀찮으면은 숫자 카드로 여러 가지 곱셈을 만들어 보고 그래가지고 곱을 풀게 하고 그 곱들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어떨 때 가장 곱이 크고 어떨 때 가장 작은지 저는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페이지를 할 때 아이들이 단순히 이 곱셈만 하지 말고 그래서 숫자 카드 활동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3주차 갈게요. 자, 3주차에 54쪽. 자, 3주차의 54쪽에서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 나오죠.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은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하고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면요.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은 보시면 바로 답이 딱 나와요. 우리가 곱셈국으로 답이 나와요. 5, 2, 10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근데 나머지가 있는 거는 이게 딱 답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13보다 작은 어떤 수의 곱으로 해야 된다는 어림이 적용되게 돼요. 즉 우리가 13보다 작으면서 5의 단중에 가장 13과 가까운 수를 찾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나눗셈을 제가 써보면요. 480, 2 나누기 11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할 때도 우리가 1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44면은 4 곱하기가 바로 되는데 48이니까 이게 3으로 해서 33으로 해야 될지 4로 해서 44로 해야 될지 어떤 경우에 이 뺀수가 11보다 작은 수가 나올지 이걸 어림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눗셈 알고리즘은 곱셈, 덧셈, 뺄셈에 비해서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눗셈 들어가고 나서는 곱셈이나 뺄셈, 덧셈에 비해서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나머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 나누는 수보다 항상 작은 수가 나오게 하려면은 최대한 큰 값을 요거보다는 크지 않으면서 최대한 큰 값을 만드는 게 나눗셈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나눗셈을 곱셈을 배우는데 나눗셈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빨리 안 되지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예를 들면 앞에 곱셈에서는 하루에 4페이지를 했다. 그럼 나눗셈에서는 조금 줄이셔도 돼요. 처음 나눗셈을 하는 경우는 확실히 계산이 훨씬 어려워져요. 어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걸 엄마쌤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도 제가 나눗셈이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66쪽. 자, 66쪽에는 검산하기가 나옵니다. 검산하기. 자, 검산하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나눗셈을 갖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나눗셈이 실제로 올바르게 됐는지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그림을 보고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거의 팩트 패밀리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얘를 그냥 이 상황을 곱셈식으로 똑같이 만든 게 요거예요. 요건 막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19개를 갖다가 5명한테 나눠줬더니 한 명한테 3개씩 나눠주고 4개가 남았어.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다르게 5개씩 3개를 묶고 나서 4개를 더해줬더니 19개가 됐어. 이 상황은 말로 표현해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검산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이 검산식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사실 나눗셈의 일부 문제들, 나눗셈의 어려운 응용 문제들은 곱셈으로 바꿔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산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검산식 표현에 대해서인데 자, 지금 그 실제로 혼합 계산 아시죠? 곱셈을 덧셈보다 먼저 계산하고 괄호를 먼저 계산한다. 이걸 이제 초등에서 언제 배우냐면요. 5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지금 교과에서는 실제 검산식이 이렇게 안 나오고 5 곱하기 3은 15, 콤마 15 더하기 4는 19 이렇게 나눠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곱셈을 먼저 한다는 걸 애들이 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응용연산에서는 곱셈을 먼저 한다는 언급을 앞에 원리 파트에서 하거든요. 이걸 먼저 가르쳐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에서 선행을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곱셈을 덧셈보다 먼저 계산해야 돼. 이런 것 정도는 2학년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가르치셔서 이렇게 되는데 대신 나중에 교과에서 다르게 나온다는 건 아이들이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죠. 나중에 교과에서 배워보니까 선생님이 검산식 이렇게 가르쳤어. 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이건 2개씩을 한 번에 쓴 거고 이거는 나중에 5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라고 나중에 아이가 혹시 궁금해하면 꼭 알려주세요. 근데 저 응용연산에서는 그런 선행 정도는 빨리빨리 그냥 해버려요. 다. 자, 그 다음에 72쪽 가볼게요. 자, 72쪽에 있는 이 벌레 먹은 곱셈.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거의 벌레 먹은 나눗셈. 이걸 사실은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해결했을 때 훨씬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 보세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보면은 이걸 갖다 언제 이게 뭐지? 이게 8이 되니까 제가 한번 풀어보면은 8이 되니까 여기 2, 4 뭐 이게 뭐야? 이게 여기에 8이 돼야 되나? 여기가 막 4가 돼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푸는데 그렇게 풀면 사실 안 되고 이렇게 풀면 되게 한 세월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몫이 24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산식을 해가지고 풀면은 훨씬 쉽게 풀리죠. 검산식을 해서 풀면은 얘가 예를 들면은 여기 1이 됐을 때 1이 됐을 때 27인데 27, 그 다음에 2가 됐을 때, 3이 됐을 때, 4가 됐을 때 이게 네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요. 여기 수들이. 그래서 여기 수가 훨씬 빨리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 벌레 먹은 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풀면 훨씬 간단하게 풀린다. 3번 문제는 훨씬 더 극단적이죠. 보시면 이거예요. 우리가 7에다가 이걸 곱셈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요거죠. 이 10 네모 곱하기 7은 네모예요. 지금 여기 이건 0이니까 아예 더할 필요도 없죠. 자,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바꾸면은 우리가 10몇에다가 7을 더해서 이 두 자릿수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1, 2, 3, 4 이 경우밖에 없죠. 자, 그럼 이게 1일 때를 넣어보고 2일 때를 넣어보고 3일 때 넣어보고 4일 때 넣어가지고 그때 자연스럽게 곱해가지고 답을 다 찾으면 돼요. 자, 곱셈으로 하면 엄청 쉽게 풀리는 걸 나눗셈으로 이게 7일은 7이니까 여기는 어떤 수가 나요? 이게 무슨 수지? 풀 수가 없죠, 나눗셈으로는. 곱셈으로 바꿔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나눗셈식을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식은 검산식으로 바꾸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검산식을 통해서 풀면은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그래서 꼭 검산식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러면 이건 이제 B4권 끝났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쵸? 여기 이제 그쵸? 팩트 패밀리의 일종이죠. 이거는 이제 덧셈이 이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덧셈이니까 검산식에서도 덧셈으로 해준다. 이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상황의 식이라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같은 상황의 식은 최대한 하나의 식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바꾸어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 다른 식으로 바꾸어서 해결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팩트 패밀리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그래도 정시에 끝났네요. 정시에 끝났고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보강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질문 없으신 분들은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긴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내용이 많이 좀 어려워지고 엄마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건데 저희가 영상을 가능하면 다시 한번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한번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또 한번 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책 풀면서 또 어려운 거 있으면은 계속 질문 남겨주시고 다음 달은 더 어렵습니다. 다음 달은 CED 단계거든요. 저도 지금 긴장 엄청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달에 또 저는 CD 단계 일단 아직 날짜는 안 나왔고요. 예측이 돼 있거든요. 예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꼭 더 이제 D 단계까지 쭉 떼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 좀 신청해 주시고 다음 달에는 또 저번 달보다는 이번 달이 좀 나았던 것처럼 다음 달에는 이번 달보다 조금 더 그래도 제가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다음 달에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제 얼굴도 안 틀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또 이제 더 이제 조심해 주세요. 요즘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이 조심하고 다음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